북적이는 도심 한복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건물 옥상, 이곳에 정원을 만드는 사람들, 시끄러운 굉음과 엄청난 분진이 날리는 극한의 현장. 사람들이 보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보행로 겸 광장 역할을 하죠. 톤 단위의 자재를 공중으로 들어올려야 하는 위험한 작업. 무려 100kg에 가까운 수십 그루의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하는 고된 노동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옥상 정원. 위험천만한 고공 클레인 작업과 무거운 자재를 들어옮기는 힘든 작업이 이어지는 테라스 정원 공사 현장. 건장한 장정 여럿이 붙어도 쉽지 않은 무게의 조형물들을 옮겨야 하기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 더운 날씨 속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는 사람들. 정원이라고 하는 건 완성된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점차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삭막한 도심 속 푸른 숲의 여유를 만들어내는 뜨거운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 좁은 골목에서 크레인 작업이 한창인데요.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기에 무거운 나무를 아슬아슬하게 매달아 건물 꼭대기로 들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내리기! 옥상 부지에다가 이제 정원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될 건데, 요즘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상에 집중됐던 조경이 요즘은 옥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투리 공간이었던 옥상을 활용해서 자연을 가까이 느끼는 것은 물론 대기 오염을 정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리기! 옥상 정원을 만들기 위해선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각종 자재들을 옥상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자재들의 무게가 보통 톤 단위이기 때문에 5층 건물 꼭대기까지 올리는 일은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참 자재를 올리던 작업자가 무거운 현무암 판석에 끼워있던 크레인 고리를 빼더니 아무것도 달지 않은 채로 옥상으로 올려보냅니다. 일단 크레인을 좀 올려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연결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아, 그게 지금 그냥 올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올리다가 각도가 틀어지면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돼 자재가 떨어지게 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올리는 일은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옥상 정원 조성 공사는 정원 공간과 휴식 공간 중 휴식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사무실에서 실내화 신고 올라왔는데 흙을 밟지 않게 나무로 길을 만들어주고 쉼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텅 빈 콘크리트 바닥에 휴식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먼저 아연 각 파이프의 절단 작업. 철로된 파이프에 아연 도금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절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군요. 그런데 아연 파이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걸까요? 이제 아연 각 파이프로 이제 틀을 짜놓고 그 위에다가 데크를 조립을 하거든요. 나무만 올라가 있으면 이제 그 나무가 뒤틀리기도 하고, 나무가 고정이 안 돼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밟고 지나다녀야 되는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휴식 공간엔 나무 바닥을 설치하는데요. 그 기초 작업이 바로 아연 파이프 설치입니다.
나무 바닥만 설치하면 처지거나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파이프를 설치해주는 건데요. 설치하는 장소마다 넓이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상의하면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냥 가운데서 그냥 가운데서 제 생각에서 여기서 400방향씩 뛰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지금 맞아. 아래를 일단 치수가 딱 나와서 바로 다 잘라놓고 맞추다 보면은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차가 없게끔 조율을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연 각 파이프를 설치하는 기초 작업은 어떤 공정보다 작업자 간의 호흡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는군요. 맞죠? 남아요? 맞아. 정확한 사이즈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루가 걸리는 작업입니다. 맞았다고 이제 신호를 줘야 이제 저쪽에서 이제 용접을 하고 용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도 이제 따라서 용접을 하고. 그런 용으로. 아? 그런데 한 작업자가 힘들게 설치한 파이프를 다시 떼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서 있었대. 지금 원래가 이렇게 서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넓은 면으로. 예, 이게 힘을 더 잘 받아요. 이렇게 누르는 힘이 이게 누르는 힘이 더 잘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옥상이 바닥이 너무 이쪽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 끝선이랑 얘가 차이가 나서 안 돼가지고 지금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옥상의 특성상 배수를 위해 바닥이 경사지게 설계되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는 것이 꽤 까다롭다고 합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햇빛 한 점 가릴 곳이 없는 옥상은 지상보다 훨씬 더 덥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옥상 작업 현장은 벌써부터 더위 때문에 고역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름인가 봐요. 아 낮엔 춥더니가 너무 더워. 그리고 이게 용접하면 좀 더 덥거든요. 용접 열기가 계속 몸을 이렇게 데펴가지고. 계속되는 용접 작업.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뜨거운 용접을 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그래도 부지런히 진행한 덕에 바닥에 파이프를 설치하는 기초 작업이 꽤 많이 진행됐습니다. 작업 2일차. 공사 속도를 올리기 위해 파이프를 까는 작업과 나무 바닥재를 설치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는데요. 가지런히 나무를 세운 작업자가 갈색 페인트 같은 것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뭘 바르는 걸까요? 오일 스테인이라는 이제 그 도장제인데요. 목재 안으로 침투해서 얘가 이제 그 방수 역할도 하고요. 이제 나무가 썩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설치를 하고 나면 나무의 옆부분은 딱 붙어서 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 전 옆부분을 먼저 칠을 해줘야 한다고 하네요. 오일 스테인을 발라주면 나무가 썩질 않고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되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칠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연 파이프 작업과 동일하게 나무 바닥재도 옥상의 사이즈에 맞게 절단 후 설치를 하는데요. 파이프 위에 나무 바닥재를 올리고 나사를 박아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사람들이 보행을 하기 위해서 그 만든 보행로 겸 광장 역할을 하죠. 사이즈와 수평을 꼼꼼히 맞춰야 해서 여간 고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참 들고 가세요. 힘을 많이 쓰는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몇 시간 작업을 하고 나면 금방 배가 고파 식사 중간 간식을 꼭 챙겨 먹는다는군요. 힘든 노동 중 꿀맛 같은 잠깐의 휴식 시간입니다. 베트남 공사는 오늘 같은 경우 근로자의 날인데 애들은
이제 학교를 쉬잖아요. 그러면 내일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나는 오늘 어디 갔다 왔다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제가 마음이 없어. 눈물 나려고 그래. 왜 눈물 그래? 돈만 생각해서 일을 하면 솔직히 지루하고 힘들어서 못 하는데 재밌고 저한테 적성에 맞으니까. 콘크리트 바닥을 정원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은데요. 거센 설치 작업이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작업 3일차. 아침 일찍 작업자들이 바닥을 청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정원 공간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막아야 할거든요, 그 시기로. 그래요, 좀 올라오긴 하. 파이프까지. 밟아줘. 바닥재를 설치하느라고 어질러졌던 옥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첫 단계가 정체 모를 초록색 비닐을 바닥에 까는 것이라는데요. 크기야 뭐야 다 전부 깔아. 그러고 거기다 목초, 나무, 잔디 숨고 그래. 예. 이제 물 빠짐 좋아라고 저 배수관 깔고 여기는 뭐냐면 밑으로 물이 못 쓰게 방천. 테이프로 붙여보라니까. 이 초록색 비닐은 방근 시트인데요. 방수 기능 외에도 나무 뿌리가 건물에 갈라진 틈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뿌리가 건물을 뚫고 돌아가면 건물에 균열이 생겨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방근 시트를 깐 후에는 배수판이라고 불리는 요철이 있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비가 오거나 물을 주면 야 밑으로 이제 물이 빠져가지고 저 배수관을 빠지는 원인이야. 배수판 블록은 물을 배수시키는 역할과 동시에 오목한 부분에 수분을 저장해 가뭄이 와도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더위에 쪼그려 앉아 일일이 몇백 장의 배수판 블록을 맞추는 일은 허리에서 다리까지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든 노동입니다. 배수판 작업이 끝나자마자 하얀색 천더미를 위에 깔기 시작하는 작업자. 생각보다 정원을 만드는 일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이건 또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물만 빠져, 물기만. 그래서 여기가 정화해준 역할이야. 부직포는 물이 흙과 함께 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식물을 심기까지 여러 번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제일 밑에 방근 시트를 깔고 배수판 부직포까지 설치하는 것이 기초 작업이라고 하는군요. 그 후엔 펄라이트와 원예용 상토, 마지막에 화강토를 깔아주는 흙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골목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니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올릴 때 사용하는 사다리 차입니다. 옥상 정원 작업이 지상의 정원을 만드는 것에 비해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이유는 무거운 자재들을 옥상으로 올리는 작업 때문입니다. 식물을 심을 때 필요한 300포대가 넘는 인공 토양을 일일이 사다리차에 실어 올리는 작업은 그야말로 중노동입니다. 짊어지고 다녔다고 덩거리다 짊어지고 이러고서 이렇게 막 두 개씩 이러고요. 이러고 짊어지고. 이대로 이것이 6탄이라고 우리는 6탄. 6탄. 인공 토양들이 아슬아슬하게 5층 옥상 꼭대기로 올려집니다. 도착하자마자 분주하게 포대를 내리기 시작하는 작업자. 앞으로도 몇백 포대나 되는 흙을 더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틈이 없습니다. 내린 흙은 바로 바닥에 깔아주는데요.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안 좋아, 이거 진짜. 이거 독가루요. 펄라이트는 가볍고 배수성이 좋아 옥상 정원 작업 시 꼭 필요한 인공 토양인데요. 문제는
입자가 너무 가벼워 많이 날리기 때문에 가루가 눈이나 입속에 들어가 작업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흙을 까는 작업을 하다 말고 수도에 호수를 연결하는 작업자. 흙을 까는 작업을 하다 보면 먼지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막 날리고 그러면 주변에 환경이 좀 더러워질 수도 있고 이제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물을 뿌려가면서 먼지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펄라이트는 먼지도 많이 나고 모래처럼 손에 쥐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물을 뿌려주지 않으면 작업도 어렵고 식물을 심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인공 토양인 원예용 상토. 고엽토나 미생물 같은 영양분이 들어있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준다는군요. 여기다가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흙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흙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토양을 써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흙 무게의 30% 정도밖에 안 돼요. 옥상 정원은 평당 100에서 110kg 정도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 가벼운 인공 토양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려 300포대의 인공 토양을 일일이 뜯어 바닥에 깔아주는 지루하고 고된 작업이 오후 내내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종류의 흙을 퍼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사토라고 일반 흙이에요. 인공 토양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고 이제 물이 잘 빠지거든요. 일반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 수분이 빨리 증발하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이제 인공 토양 자체가 마르면 되게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잡아주고요.